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미국에서 오랜 시간 유학을 하고 오셨던 강태수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미국 유학에 대해서 이제 보다 디테일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전 영상을 보시고 뜨거운 반응이에요. 조회수 100이 넘었죠? 100이 넘었나? 200도 넘었어요? 200? 대단한데? 예상보다 너무 폭발적인 너무 반응이야.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전 영상에서 너무 잘 봤어요. 그래요? 뭐 저도 같이 찍긴 했지만 네. 미국 이전 영상에서는 미국 유학의 적응,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준비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미국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초중고 생활을 미국에서 했다. 그렇죠. 중고등학교 생활을 미국에서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같이 이제 미국으로 간다든지 그때 미국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냈을 때 어떻게 내 아들이나 내 딸을 준비를 좀 시키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필수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미국에 있는 대학을 중고등학생 때 유학을 간 친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저번 동영상에서 말했던 거는 이제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유학을 가면 대학교까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중학교 때 가던 고등학교 때 가던 초등학교 때 가던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 생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성적을 베이스로 대학을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교가 4년이에요. 그러면 일단 4년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 거 일단 두 가지를 크게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나라의 내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성적, 학교 성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능이라고 볼 수 있는 SAT 또는 ACT 이 두 가지를 크게 일단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신이 GPA? 그렇죠. GPA라고 해요. GPA는 그러면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GPA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생활 충실히 하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숙제만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과제 다 하고, 조금 시험 공부 어느 정도 하면 3.0, 그러니까 B까지 받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어렵지 않아요. B면 우리나라에서 2등급이란 소리잖아요. 2등급 정도 미국에서 받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3.0이 B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점이랑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4.5 만점? 네. 아니요, 4.0 만점이고 4.0 만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그냥 90점 넘으면 4점, 80점 넘으면 B 3점 이렇게 해서 그 4점, 3점, 2점 대학교 학교 총점 이제 학점 나오는 것처럼 고등학교 이제 학점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교에. 그래서 4.0 만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적응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말도 잘 안 되는데 성적도 잘 받아야 된다면 초반에 사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언어를 익히는데도 급할 텐데 그 성적을 좀 잘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학을 간 친구들한테 유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따로 있나요? 우리가 저번에 장난스럽게 얘기할 때는 가서 여자친구를 사겨라 그런 이상한 좀 농담식의 말을 했다면 오늘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요, 학교를 가게 되면 바로 정규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ES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서 한 6개월 정도, 길면 6개월 정도, 한 학기 정도를 ESL, 영어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 한국, 프랑스든 중국인이든 비영어권 국가의 학생들이 ESL 수업을 듣게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내가 됐다라는 기준이 되면 그 ESL 선생님이 데리고 가요. 손잡고 데리고 가서 카운셀러한테 가서 얘 이제 준비된 것 같다. 정규 수업 들으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카운셀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규 수업 프로그램을 이제 짜서 이제 쭉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ESL 들을 때도 체육 같은 것들, 영어 필요 없는 건 그냥 미리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듣고 체육은요,
우리나라처럼 실기 시험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즐겁게 농구하고 즐겁게 운동장 뛰어다니면 거의 A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육 같은 거 먼저 들어놓고 영어 실력 갖춰지면 이제 그때부터 뭐 조금 영어 실력이 필요한 과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 듣고 뭐 그런 식으로 짜서 나아가다 보면 뭐 내신 성적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자기가 노력하면 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영어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점수가. 그러니까 물론 절대평가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가서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지. 보통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뭔가 느끼기에 우리나라만의 강점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이 딱 드나요? 수학이죠. 수학, 그렇죠. 난 수학 선생님이. 그렇죠. 뭐 수학 선생님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나라의 수학은 왜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그게 인정받는 클래스고 그래서 수학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수학으로 점수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나라 유학생이라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까 체육 듣는다 그랬잖아요. 영어가 안 될 때 수학 미리 좀 들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됐을 땐 수학은 이미 정규 과정은 끝났어야 되고요. 이제 수학은 뭘 들으면 되냐면 고등학교 과정을 받으면서도 AP 클래스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AP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미국 대학교 레벨의 수업을 고등학교 때 미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레벨보다 훨씬 어렵겠죠. 그러면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수업도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되면 이 수업에서 A를 받는다? 그러면 아까 A는 4점이었지만 AP 수업은 5점을 줘요. 그러면 내가 조금 떨어지는 내신 점수, 그러니까 학점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도움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조금 더 높은 내신 점수 관리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 학생들은 무조건 수학을 들어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초등학교랑 뭐 중학생 때 이제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혹시나 미국 가서. 그죠? 뭐 고득점 중학교 받으려면. 때 정도만 해도 충분히 뭐 미국 가서 경쟁력 있습니다. 그렇죠. 수학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여러분. 수학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난 영어쌤이 이제 21세기 때는 뭐 영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죽을 때까지 수학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영어 배워야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GPA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단 적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그때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열심히 잘 들어놓고 그렇죠. 적응이 좀 됐을 때 물론 수학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SAT나 ACT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 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내신 성적을 잘 땄으면 사실 수능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뭐 논술 수시도 있고 적성 수시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 둘은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결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라는 건 SA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난이도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신을 뭐 예를 들면 좀 다 와닿을 수 있게 정하면 우리가 내신 영어 하다가 수능 영어를 갑자기 하게 되면 모르는 단어도 엄청 많이 외워야 되고 더 영어 실력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SAT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과정을 밟아도 사실 좀 더 빡센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시간은 좀 더 적절히 많다. 근데 우리가 이제 AC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등학교 생활 충실히 하면 시험의 난이도는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적어요. 그리고 문제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풀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되게 심화되는 그런 것들보다 조금 내가 고등학교 때 충실한 그런 내 지식을 기반으로 좀 더 빠르게 문제 푸는 스타일을 원한다. 이러면 ACT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ACT에는 필수적으로 과학이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과감히 ACT 빠이 그냥 SAT에 올인을 했었죠. 왜냐하면 과학까지 하라 그러면 너무 뭔가 과학 너무 싫어하는데 바이올로지를 제가 F를 2번을 받아가지고 이걸 완벽한 뭐, 문과네. 그렇죠. 완전 문과고 너무 뭔가 어쨌건 그래서 저는 ACT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SAT에 집중을 했는데 조금 두 개가 시험이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는 거에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조금 두 개 다 자신 있는 친구들은 두 개 다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시험을 딱 한 번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의 대학교 입학할 때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수능 한 번 망해 1년을 또다시 준비해야 되지만 미국은 SAT도
여러 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번 본 것 중에도 마지막에 본 시험 점수를 내는 게 아니고 정말 제일 내가 최고점 나온 거, 그 점수를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일단 덜하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성적 오르는 걸 확인할 수도 있으면서 우리나라 왜 모의고사 점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온 모의고사 점수나 수능 점수나 그것 중에 하나를 낸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 그렇죠. 이거는 정말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도 조금 미국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 번 망했는데 1년을 쉬어야 돼? 너무 모의고사를 이렇게 꾸준히 잘 준비해서 그 중에 그렇죠. 하나 더 잘 본 걸로 대학 그렇죠. 있으면 너무 좋은 최고죠. 너무 좋은 시스템인데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까지 해야 되나? 교육부에 나서서 죄송합니다. SAT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같이 해야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SAT를 보통 미국 친구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 친구들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SAT 시험을 봐요. 네, 그냥 자기 실력으로 본다라는 느낌.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시스템에 살았습니까? 사교육의 시스템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인타운이 너무 한인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그 LA에 살았기 때문에 한인타운에 가면요. SAT를 가르쳐주는 한국 학원들이 있어요. 역시. 네, 그러면 거기 다니면 점수가 그냥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쪽집게처럼 또 SAT 점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학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뭐 나는 SAT 점수까지 뭐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러면 사실 유학 가는 장소로 대학을 목표라면 그런 한국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곳을 고르는 것도 되게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선생님들 뭐 2세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외국인이라기보다 한국말과 영어를 완벽하게 조금 구사하는 2세 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학 가르치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되게 많은 강점이 있고 거기 사는 유학생들 뿐만 아니고 2세 친구들도 학원을 생각보다 많이 다녀요. 결국은 한국인이니까 부모님들이 그 시스템 좋아하는 거죠. 쌤은 잘 보셨어요? 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봤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한 번 되게 잘 받고 그 점수로 갔죠 대학을. 그래서 이제 2,400 만점의 SAT 기준이에요. 근데 저 때는 또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옛날이에요. 뭐 1,600 만점이었나? 이랬다가 이제 저 때 딱 2,400으로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2,400에서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1,800, 2,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한 번 대박이 터져서 2,200점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점수예요. 2,400점 만점에 2,200이죠. 네. 뭐 거의 웬만한 명문대를 갈 수 있다라는 하버드도 그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인가요? 뭐 제가 GPA가 조금 낮았는데 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았을까. SAT로는? 그렇죠. SAT만으로는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점수는 아니죠. 뭐 그런. 좀 같이 봐야 그렇죠. 되다 보니까 그렇지. GPA가 조금 네네네. 떨어지면 네. SAT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수학을 잘 못하셨나 본데요? 수학이요? 수학은 안 했죠. 수학은 SAT 점수도 다 깎인 게 수학이에요. 수학은 네 SAT 점수 다 깎인 게 수학. 그때 제가 명진 쌤을 좀 만났더라고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이 아니고 많이. 네. 그러니까 SAT는 어떤 거에서 좀 고득점을 받으신 거예요? SA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SAT 점수 같은 경우에는 수학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수학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머지 영어 조금 막 단어 정말 열심히 외우고 정말 글 쓰는 거 엄청 연습해서 조금 많이 첨삭 받고 이러면서 그런 거에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상하게 수학이 그렇게 아니 그래서 궁금한 네. 거는 그렇게 네. 되셔서 어느 학교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제 USC라는 대학교를 나왔고요. 못 들어봤죠. 다 이런 표정을 줘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되게 궁금해요. 학생들이 쌤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다며요.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은 USC 나왔어 이러면 네? 이런 표정 다 어디? 듣보자?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되게 화가 많이 나요. 근데 그렇다고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UCLA 알아요? UCLA는 알아요. 이래서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야. 나 고대 다녀. 고대? 듣보자? 이러는데 고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대 아시죠?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느낌이라서
찾아보세요. UCLA하고 네. 동급이다. 그렇죠. 뭐 라고 왔다 주장을 갔다. 하셨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왔다 갔다 27일 때 28일 뭐 이런 음.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한 단계 정도.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니셨다. 좋은 학교죠. 네, 비싼 학교였어요. 비싼 학교.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네, SAT에 대해서는. 네.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그 다음 질문이요. 네. 쉬어가는 타이밍인가요? 롤 잘 터지나요? 아, 롤 북미서 오늘도 잘 터진다고 합니다. 딴 거는 필요한 게 없나요? 이제 다른 것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 아까 SAT는 정말 대박이 터져서 잘 봤지만 GPA가 좀 낮았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시작한 타이밍도 조금 늦었고 영어를 막 공부 쪽으로 했던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배웠기 때문에 보통 막 B를 받은 것도 많았고 그래도 좀 충실히 학교 수업은 들었기 때문에 A 받은 것도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A를 쫙 깔았죠. 너무 잘했어요. 수학 천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점인데 막 120점 받고 이랬으니까 중학교 때까지밖에 안 했지만 그 정도로 수학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학점이 조금 낮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P 클래스를 나중에 고2 때 후반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AP 히스토리도 들었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 저 또 AP 칼큘러스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학, AP 수학은 안 들었고 조금 외워서 많이 교수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친해져서 빨리빨리 조금 외워서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또 있잖아요. 선생님 시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한 두세 개 들어서 조금 메꿨어요. 근데 학점은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보통 이제 아까 명문대 들어갈 때 2100점의 UCL 같은 경우가 뭐 4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보통 그러면 4.0이 보통 넘어야 명문대 갈 수 있는 성적이다. 그러면 저는 3점 제 기억으로는 8에서 9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4점을 아쉽게 못 채웠었어요. 근데 제가 갈 수 있었던 거는 추천서라는 개념.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USC를 갔다고 했다면 그 USC 출신의 선생님들이 저희 고등학교에 있어요. 그 쌤들이 써주는 거예요. 또 동문이라는 파워 이런 것들이 미국이 생각보다 더 인맥 개념이 더 되게 세기 때문에 자기 동문 출신이 추천서를 써줬어. 다른 대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그 출신 쌤들한테 2개인가를 받았고 또 다른 쌤한테 하나 받았었고 그런 거였고 또 가족이 그 대학교에 다니면 조금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도 같은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조금 더 혜택을 봐서 왜 붙여줬는지 모르겠는데 합격을 해서 잘 다녔죠. 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시 네, 내신을 잘 따고 학교 생활도 잘해서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그렇죠.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착한 척을 많이 해야죠. 착한 척. 착한 척. 착한 척. 막 쓰레기도 막 줍고. 그렇죠. 쓰레기 줍고. 막 인사도 막 네, 하고 뭐 막 보통- 괜히 막 질문 있는 것처럼 가서 막 하고. 그렇지. 질문 있는 거 갖고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 그러니까 나 발전하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는 좀 이런 걸 좋아해요. 조금 뒤처졌던 학생이 뭔가 딱딱딱딱 레벨업하는. 성공하는 인생. 그렇죠. 뭔가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거. 어. 그래서 이제 되게 나 스티브 잡스. 유학생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난 진짜 괜찮은 학생이다. 나를 봐달라.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추천서도 좀 받아서 그렇죠. 본인의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잘할 수 있고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GPA도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SAT와 ACT를 꾸준하게 잘 준비를 그렇죠. 해서 시험을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그걸 토탈 정업해서 네. 대학 가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미국에서 대학 가기 다 쉽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마치 나는 다 명문대를 갈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안 돼서 의지가 없는데 미국으로 간다? 똑같아요. 미국 가서 노는 애들이 더 많아요. 더 놀기 좋으니까 공부도 안 시키니까. 그치. 그렇죠. 그래서 더 오히려 망가지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의지가 있다라면 한국보다는 훨씬 더 뭐 흔히 말하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교들 그런 데 가는 게 수월할 수 있다. 기회도 많고.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학을 그냥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간다라는 것만 이제 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 때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가서 준비를 해서 대학에 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훨씬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대학만을 간다. 그렇죠. 커뮤니티 칼리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커뮤니티 컬리지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에서 9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가서 일단 갈 수 있고 성적 받기가 훨씬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등학교 때보다는 수월한 방법이죠. 우리나라에서 조금 안 돼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SAT나 GPA가 좀 낮게 나와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그만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